한국에 사과하지 않으면 일본은 다시 병들게 될 것이다. 충격적인 소식이 일본 의료계를 강타했습니다. 일본 국립의료과학원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수석의학 고문이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사과하지 않으면 일본은 다시 병들게 될 것이다. 14살 소년 타카하시 아오이의 이 예언은 처음에 의학계 전문가들에게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예언한 정확한 날짜에 오키나와에서 원인불명의 바이러스가 발생하자 모든 상황이 달라졌죠. 일본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 나가사와 미사키 박사는 이 모든 것을 미신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배달되었습니다. 외무성의 긴급 명령이었죠. 과학자인 제가 어째서 소년의 헛소리 때문에 가장 가기 쉬운 나라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며칠 후 일본 전역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치료법은 오직 한국에만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콘텐츠를 만드는데 포기하지 않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시작합니다. 도쿄 국제 컨퍼런스 센터의 마지막 줄, 저는 볼펜으로 메모장을 찢어낼 듯이 누르고 있었습니다. 감염병 대응 컨퍼런스는 제 전문 분야였고 일본이 주최국이었기에 완벽해야 했어요. 갑자기 환경 바이러스학의 권위자 요시다 교수가 예언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14세 소년 타카하시 아오이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사과하지 않으면 일본은 다시 병들게 될 겁니다. 정확히 한 달 후 오키나와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날카로운 단검처럼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는 북한 접경 지역에서 의료봉사 중 실종되셨고 저는 한국을 증오했어요. 옆자리 동료가 제 붉어진 얼굴을 걱정스레 바라봤지만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컨퍼런스가 끝나자마자 저는 요시다 교수에게 돌진했습니다. 교수님, 왜 그런 미신적인 헛소리를 과학 컨퍼런스에서 언급하셨죠? 감염병 대응은 과학이지 이런 게 논의될 일인가요?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나가사와 박사,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통찰이 나오기도 합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갑작스러운 폭우가 저를 흠뻑 적셨습니다. 스마트폰에 외무성 이메일이 떴어요. 한국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 협약을 총괄하는 프로젝트에 배속된다는 내용이었죠. 빗속에서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그날 밤 보건복지부 차관 타나카 히로시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나가사와 박사, 한국과의 협력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의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외무성의 명령은 따르되 모든 정보는 저에게 보고하십시오. 우리 일본의 의료 주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타나카 차관은 미소 지었지만 그 웃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님의 실종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사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충성심이 시험받고 있어요. 그날 밤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지만 그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뒤로 한글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창밖의 도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저는 한국행과 타나카 차관의 은밀한 경고 사이에서 갈등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확히 예언 한 달 후 제 휴대폰이 새벽 4시에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오키나와 하마이가 리조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긴급 보고였어요.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소년의 예언이 적중할 수 있었을까요? 특별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은 비상 상태였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현장으로 달려가니 이미 5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시시각각 확산되고 있었어요.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가사와 박사, 기존 프로토콜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현장 책임자 타나카 국장이 말했어요. 한국의 제주도 사례를 참고해보는 게 어떨까요? 2년 전 비슷한 패턴의 감염이 있었고 그들의 대응이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단어에 다시 가슴이 조여왔지만 유키라는 5살 소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한국 매뉴얼을 적용해 봅시다. 놀랍게도 8시간 만에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감염자 수가 급격히 줄었고 환자들의 상태도 호전되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효율적이었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임시 숙소에서 노트북으로 한국 자료를 검토하던 중 타나카 차관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큰 실수요. 나가사와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어. 그는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내 지시를 무시한다면 당신의 경력은 끝이요. 아버지의 사건도 다시 들춰낼 수 있어. 전화를 끊자마자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어머니였어요. 미사키, 뉴스에서 오키나와 상황을 봤어. 내가 귀국하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아버지의 오래된 편지야. 창밖으로 달빛이 물결치는 오키나와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달리 제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어요. 예언소년, 타나카 차관의 위협, 아버지의 편지. 모든 것이 미스터리한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무엇을 알고 계셨나요? 도쿄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의 일주일은 악몽 같았지만 한국 매뉴얼 덕분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회복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비 내리는 창밖 풍경이 제 우울한 마음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먼지 쌓인 표면이 희미한 램프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물건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사키, 내게 보여주려고 했지만 늘 적절한 때를 기다렸단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고 6개월 후 한 한국인 의사가 찾아왔어. 그는 아버지와 함께 일했다고 했지. 이 상자를 전해주며 때가 되면 내게 보여주라고 했단다. 손이 떨리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들, 메모, 그리고 제 이름이 쓰인 봉투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필체를 보는 순간 2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미사키에게 이 편지가 내 손에 닿을 때 아마 나는 이미 너의 곁에 없을지도 모른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진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 이들이야말로 진짜 동료들이야. 편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증오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폭풍우 속에 모래성이 무너지듯 제 정체성이 산산조각 났어요. 아버지, 당신은 그들을 믿었지만 전 그들을 증오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쿄 중앙병원이었어요. 나가사와 박사님, 오키나와 바이러스가 도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병원 시스템이 붕괴 직전입니다. 바로 뒤이어 타나카 차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나가사와 이제 선택의 시간이요. 한국 협력을 중단하고 내 지시에 따르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화가 갑자기 끊겼고 몇 분 후 외무성에서 새로운 연락이 왔습니다. 나가사와 박사님, 서울로의 환자 이송이 내일 오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박사님이 직접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 거세졌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제 흔들리는 마음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한쪽에는 아버지의 진실과 환자들의 생명이, 다른 쪽에는 타나카 차관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손에 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다음 날 아침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예언소년 아오이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타카하시 가의 정원에서 마주한 14세 소년의 눈빛은 놀랍도록 깊고 평온했어요. 박사님은 아버님의 편지를 읽으셨군요. 아오이의 말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건 도구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과학만 믿으면 결국 도구에 지는 날이 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쿄 병원에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는데 아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박사님, 어둠 속에 숨은 자가 있어요. 그는 병을 무기로 삼으려 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타나카 차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 보지 못한 광기가 있었어요. 환자 이송을 중단하시오. 이건 명령이오. 한국은 우리의 적이오. 이 바이러스는 특별한 가치가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타나카, 이 바이러스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어. 당신 아버지도 이 계획을 방해하려 했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 기억하시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환자들을 한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음모를 꾸미든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타나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돌아올 자리는 없을 거요. 아오이의 경고가 맞았습니다. 어둠 속의 숨은 자. 그것은 바로 타나카 차관이었어요. 특별 의료 수송기에 탑승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자들은 불안정했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했어요. 서울 공항에 도착하자 놀라운 효율성의 의료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가사와 박사님, 저는 박지우입니다. 젊은 여성 의사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김성준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당신 아버지의 진단 모델로 분석했습니다. 그의 말에 충격받았어요. 그날 밤 일본에서 타나카 차관이 전화했습니다. 환자 데이터를 즉시 보내시오. 하지만 통화 중 그가 누군가와 나눈 대화가 들렸어요. 바이러스 샘플을 확보하면 우리 계획대로. 녹음된 통화를 김 교수에게 들려주자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적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 다음 날 한국 정보부 요원이 찾아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타나카 히로시는 극우 조직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이러스를 생물 무기로 개발 중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버지의 실종에도 타나카가 연루되었다는 증거였어요. 아버지는 그들의 계획을 알아냈고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를 제거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예언 소년의 경고, 아버지의 편지, 타나카의 음모. 제가 평생 믿었던 진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둘러보며 최첨단 의료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드론 배달 시스템, AI 진단, 실시간 모니터링. 모든 것이 제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김 교수의 사무실 벽에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어요. 질병에는 국경이 없다가 그의 모토였죠. 한국 정보부와 일본 내 협력자들이 타나카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가 오키나와 바이러스 유출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그의 조직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생물무기 개발을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지켜보던 그림자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났어요. 아버지의 실종부터 오키나와 감염까지 모든 것이 타나카의 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막아야 합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음 날 치료성과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타나카의 음모, 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아버지의 영혼이 저를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내일 당신의 이름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북한 접경에서 실종된 후 저는 한국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한국어로 읽는 순간 회견장은 감동에 휩싸였어요. 갑자기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타나카 차관이 경호원들을 밀치고 들어왔어요. 거짓말쟁이.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어요. 이 바이러스는 일본의 영광을 위한 것이오. 경호원들이 그를 제압했고 유리병은 안전하게 회수되었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며 고함쳤어요. 나가사와 당신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타나카와 그의 조직은 체포되었고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어요. 한일 양국 정부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가사와 박사님,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이제 당신 아버지의 유산을 함께 이어갑시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의 어둠이 마침내 빛으로 변한 순간이었어요. 도쿄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외무성과 의료기관의 공동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한일 감염병 협력센터 설립에 관한 것이었어요. 나가사와 박사님,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당신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과 당신의 배경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후 몇 개월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협력센터 설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융합하고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센터를 디자인했어요. 서울대병원의 박지우 박사는 한국 측 책임자가 되었고 우리는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것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건설적인 과정이었어요. 미사키 박사, 이 배달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박 박사가 제 제안을 보고 감탄했어요. 한국의 드론 배달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하면 뭔가 멋진 것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센터 개소식 날 서울의 한강 인근에 지어진 새로운 건물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한국과 일본의 고위 관리들, 의료계 인사들, 그리고 언론까지 모두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아버지의 꿈의 실현이자 미래를 향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테이프 커팅 순간 멀리서 지켜보는 듯한 아버지의 미소를 느꼈어요. 그리고 센터 입구에 걸린 명판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가사와 히로키 메모리얼 홀. 개소식 후 잠시 시간을 내어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예언소년 아오이의 말, 오키나와의 감염병, 아버지의 편지, 한국에서의 경험. 모든 것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손전화가 울렸어요. 타카하시 아오이였습니다. 나가사와 박사님, 센터 개소를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아오이 군. 내 예언이 현실이 되었네. 예언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다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저는 이 도시, 이 나라를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이나 편견이 아닌 존경과 협력의 시선으로요. 다음 날 서울에서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곧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조용히 움츠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사람을 살리는 길에 섰습니다. 국경을 넘어, 편견을 넘어, 진정한 협력의 길에. 비행기가 상승하며 서울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비행기가 이륙한 후 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대한민국, 제가 평생 오해하고 증오했던 이 나라가 결국 저를 구원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손길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으며 제 영혼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였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희생정신과 포용력이었습니다. 저를 원수처럼 대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동료로 맞아주었어요. 밤에도 안전한 거리, 첨단 기술에 빛나는 병원,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제 편견의 장벽을 허물고
아버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정신을 제 가슴에 품고 그 빚을 평생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 나가사와 미사키의 사과를 통해 저는 국경을 넘어선 협력의 중요성과 편견을 극복하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미사키의 여정은 단순한 의학적 협력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가 20년 동안 품어온 한국에 대한 오해와 증오가 진실 앞에서 무너지는 과정은 우리 모두가 가진 선입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질병에는 국경이 없다는 미사키 아버지의 신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더욱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서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과거의 갈등을 넘어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협력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싶었습니다. 미사키가 말했듯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 도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희망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